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치과에서 치아 개수 세는 거 있잖아요. 이게 특정 암 치료 결과랑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좀 공상과학 같기도 한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일본 연구를 보면요. 이게 대장암 환자분들한테는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파헤쳐볼 자료는 일본 도쿠시마 대학병원 연구 논문이고요. 제목이 치아 개수는 대장암 화학요법의 예후 지표이다, 입니다. 이 연구가 뭘 발견했고 또 이게 건강에 관심 많은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쉽고 명확하게 풀어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 연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 건가요? 네, 이 연구는 절제가 좀 어려운 진행성 또는 전이성 대장암 환자분들 42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이분들이 특정 화학요법, 주로 FOLXI라는 치료를 받고 계셨고요. 치료 시작하기 전에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으로 치아 개수를 다 확인을 한 거죠. 그리고 환자분들을 치아가 16개 이하인 그룹이랑 17개 이상인 그룹, 이렇게 둘로 나눠서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아, 16개 기준으로 나눴군요. 그래서 결과는 어땠어요? 정말 치아 개수가 치료 결과랑 관련이 있었나요? 결과가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발견이 뭐냐면요. 치아 수가 16개 이하인 환자분들 있잖아요. 네네. 이분들이 17개 이상인 분들보다 전체 생존율, 그러니까 OS라고 하죠. 이게 통계적으로 딱 유의미하게 낮았어요. 와, 전체 생존율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사시는지 그게 차이가 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게 P값이 0.024였는데 이 말은 우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 확률이 매우 낮다는 뜻이죠. 와, 진짜 놀라운데요. 아니, 치아 개수만으로 생존율 차이가 난다니. 그럼 암이 더 나빠지지 않고 지내는 기간? 그 무진행 생존율은 어땠어요? 그것도 차이가 있었나요? 무진행 생존율 PFS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치아수가 적은 그룹에서 약간 더 안 좋은 경향은 보였어요. 근데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까지는 아니었습니다. P값이 0.097이었거든요. 아, 그건 경향성만 보였다. 네. 하지만 전체 생존율 결과만 봐도 치아수가 대장암 화학요법 예우랑 관련될 수 있겠다. 이걸 시사하는 되게 중요한 첫 연구 결과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근데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냥 단순히 치아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네. 그게 이제 핵심 질문인데요. 연구진들은 이게 구강 미생물 불균형 상태랑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해요. 구강 미생물 불균형이요? 입안 세균 상태가 안 좋다는 건가요? 그렇죠. 입안에 있는 세균 생태계의 균형이 깨진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구강 환경이 나빠져서 충치나 잇몸병으로 치아를 잃게 되는 그 과정에서 특정 세균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입안 세균이요? 아니, 그게 어떻게 대장암 치료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치죠? 좀 상상이 안 가는데. 네, 저도 처음엔 그랬는데요. 특히 푸소박테리움 뉴크레아툼이라는 특정 구강 세균이 있어요. 이 세균이 대장암 조직 안에서도 자주 발견된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와, 정말요? 입안에 사는 세균이 대장암 조직에서요? 네, 그래서 가설이 뭐냐면 이 세균들이 입에서 장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염증을 일으키고 암 진행이나 화학요법에 대한 저항성, 이런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입에서 장까지 가서 영향을 준다. 네, 그러니까 치아 개수라는 게 어쩌면 이런 입안, 그리고 번나아가서 장내 미생물 상태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뭐랄까 거울 같은 지표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진짜 우리 몸의 연결성이란 게 참 신비롭네요. 이번 문제가 장까지, 심지어 암치료 반응까지 연결될 수 있다니. 그럼 혹시 화학요법 부작용 측면에서도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있었나요? 그것도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전체적인 부작용 발생률 자체는 두 그룹 간에 큰 차이는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가장 흔하게 나타난 부작용 종류, 그 패턴에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치아수가 적은 그룹, 그러니까 16개 이하 그룹에서는 빈혈 가장을 했고요. 빈혈이요. 네, 적혈구 부족해서 피로감 느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치아수가 많은 그룹, 17개 이상 그룹에서는 호중고 감소증이 가장을 했어요. 호중고 감소증이면 백혈구 줄어서 감염에 약해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신경독성 부작용 같은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았지만 치아수가 많은 그룹에서 조금 더 발생하는 경향 50%대 26.7%를 보이긴 했어요. 그렇군요.
부작용 종류에도 미묘한 차이가 있었네요. 그럼 이 연구 결과를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당장 막 치과 가서 치아 개수부터 세워봐야 하나요? 하하,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아직 그렇게 단정하기는 좀 이릅니다. 왜냐하면 이 연구가 참여 환자 수가 42명으로 비교적 좀 적고 네, 규모가 작긴 하네요. 그리고 한 병원에서면 그것도 후양적으로 그러니까 과거 기록을 돌이켜 본 거거든요. 또 특정 화학요법, forfax이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 그리고 이게 결정적인데 구강 미생물을 직접 분석하지는 않았다는 한계가 있어요. 아, 직접 세균해 본 건 아니군요. 네. 그러니까 치아수랑 생존율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는 걸 보여준 거지 치아수가 적으면 생존율이 낮아진다는 명확한 원인과 결과를 증명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인과관계는 아직 모릅니다. 네, 맞아요. 연구의 한계를 명확치 않은 것도 중요하죠. 그래도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한계는 있지만 이 연구는 치아 개수라는 거 정말 간단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엑스레이 찍으면 바로 아니까. 네, 이게 대장암 환자분들의 예후 예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잠재적인 단서가 될 수 있겠다. 이걸 보여준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우리 입안의 건강 상태가 그냥 치아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신 건강, 심지어 암 치료 반응하고도 이렇게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는 점이에요. 평소 구강 관리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정말 그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오늘 살펴본 연구, 정리해보면 진행성 대장암 환자분들 중에서 치아수가 적을수록 특정 화학요법 후에 생존율이 낮았다. 이게 핵심 결과였고 그 배경에는 어쩌면 구강 미생물 상태가 관련 있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시한 거네요. 참 간단해 보이는 지표 뒤에 복잡한 연결고리가 숨어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진짜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뭐 아주 먼 미래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나 치아 개수 확인하는 게 단순히 입안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암이나 다른 전신 질환의 위험을 미리 평가하거나 또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더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와,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우리 건강이 이런 상호 연결성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